예, 안녕하세요. 약관관 차트를 보는 박수영 초대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테골 무효성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을 푼 거에 대해서 김도한 초대사정사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정사님, 그 대테골드 무효성 기사 사건 한번 처리해 보셨죠, 많이? 그렇죠. 이 대퇴골 무혈성계사가 보통 실제로 충격에 의해서 그 부위가 골절이 나고, 그래서 괴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경험 많으시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지어 양쪽에 뭔가 뼈가, 엉덩이 뼈, 우리 고관절 쪽 뼈가 괴사가 된 경우도. 이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문의 받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사실은 대퇴골드 무효성 괴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퇴골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대퇴골이 굉장히 큰 뼈잖아요. 네. 사실은 괴사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알코올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을 꾸준히 많이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나이가 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의 사건들 보면 20, 30대에서도 대퇴골드 무효성 괴사 온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있은 지도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 이제 코로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치료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약이 결론은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20대 분이셨어요. 직장도 다 다니려고 이제 취업생이었거든요. 직장 들어가기 한 달 전이었는데 귀에 난청이 오셔갖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환자분한테 약을 뭐 해도 뭐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이제 IV로 주고 그 약물도 먹고 이제 도세이지 엄청 높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처음에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네. 사실은 대퇴골드 무효성 돼서 오신 분들 보면 사람은 여기만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이 대퇴골드의 이 뼈가 지지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 허리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보통 통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허리 MRI 찍었는데 뭐 괜찮으니까 그 약간 뭐 있는 정도니까 여기를 놓치는 경우도 은근히 또 있어요. 네. 대퇴골드를. 보통 대퇴골드 무효성 돼서 하면 그 약물 카운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약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물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 환자가 약은 어떤 거 썼는지. 왜냐면 약을 쓸 때도 이거 따라서 1대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고, 먹는 약을 먹었는지, 먹는 약은 어떤 약을 먹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물을 그 1대 비율, 1대2 비율,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사건들은 보통 그 의무기록 사본을 쫙 다 보잖아요. 간호정보 조사 기록지란 걸 보통 간호사들이 처음에 입원하면 환자분 어떠셨어요? 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술 얼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술 문제를 많이 묻는데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보험사는 알코올 때문에 이게 된 거다라고 면책하잖아요, 사실은.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뼈가 괴사됐으면 뭐 질병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보통 스테로이드제 처방 받으실 때 보통 보면 보통은 이제 질병이나 이런 문제로 가셔서 약 처방을 받으시기 때문에 전제가 상해라는 전제들을 보통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보험에서 상해는 급기역, 우현, 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데 약물 부작용이 급기역, 우현, 외래성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경우냐 보실게요. 일단은 내가 했던 그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게 영향을 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약물의 어떤 비교 검토했더니 고관절 이 괴사와 인과관계가 있어.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 그러면은 약물과 고관절 괴사 인과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인공관절은. 그러면 약물은 급격우현 외래 중에 뭐에 포함될까요? 외래, 그렇죠. 바깥에서 원인이 온 거니까 외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고 우연성이 남는데요. 급격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사고 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만 급격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약물의 부작용이 예상치 못하게 임계점을 넘어가서 뭔가 발병하는 그 괴사들도 급격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외래성과 급격성은 충족이 됐고요. 저희가 실무상 가장 좀 이렇게 조사 범주에 하나 있는 게 우연성. 네, 환자가 우연성이라는 거는 환자가 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을 때 나한테 부작용이 있을 걸 인지했냐 못했냐.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경우 있고요. 심각한 경우들은요 본인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은 것조차 모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후에 뭐 몇 개월 뒤든 몇 년 뒤든 갑자기 그런 괴사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몇 년 전에 치료했던 그런 치료 병력들 요거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설명을 들었냐 안 들었냐 따져서 급격우연 외래성 여부가 충족이 되면은 상해 후유장이 보험금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급격우연 외래성이 없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에서 또 나가면 되는 그런 보험이죠. 질문을 제가 역으로 하나 드려볼까요? 네. 인공관절 치환수를 하면은 우리 보험에서 후유장의 지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입 연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가입 연도마다 과거 약관들은 한쪽당 30, 지금 한쪽당 20. 그리고 납입연대도 그렇게 되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2018년 전후죠. 2018년 전 가입보험은 일단은 장애분류표상 인공관절하게 되면 30%, 네. 양쪽이면 60%.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50% 이상의 장애가 넘어가게 되면은 보험료 납입면제라든지 뭐 이렇게 소득보상 자금 뭐 이런 것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일단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장애율이 그래서 매우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 보면 이 고관절만 처음에 됐다 보면 찍어봤더니 고관절만 된 게 아니라 무릎도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네. 어깨에도 이제 물성께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장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합산입니다. 일단 원래 동일 부위에 어떤 장애가 여러 개 발생하면은 원래 가장 높은 거를 주게끔 돼 있는데요. 팔다리 장애 같은 경우는 그냥 관절 부위별 합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해 80% 후유장애 또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세 군데 만약에 괴사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원인이 스테로이드제였고 급격우연 외래성이 만약에 충족된다. 그러면 상해 후유장이 80% 이상 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보면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손해보험사들은 상해 후유장애가 이제 기본 계약으로 많이 깔려 있어서 사실은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이 수문보험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부분들 뭐 적게는 몇천, 뭐 많게는 몇 억까지도 이제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다라면 사실 이제 기본적인 차트라든지 그다음에 의무기록 사본 맞아요. 모든 걸 다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의학적 검토도 해야 되고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위에 이제 전화번호인지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박수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네, 김도환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